자, 오늘 또 데이트 분석하러 가볼까요? 어이쿠, 우리 상철님 주무시고 계시죠? 영숙님과 1대1 데이트를 마치고 돌아오는 상철님. 차 안에서 쏟아지는 잠을 이겨내기 위해 안간힘을 써봐도 어째 자꾸만 떨어지는 눈꺼풀은 감당이 안 돼 보이죠? 본능에 아주 충실한 남자가 바로 16기 상철님이죠. 제가 상철님과 영숙님 두 분의 데이트를 지켜보면서 든 생각은 이겁니다. 자칭 청개구리 리뷰어로서 아마 다른 분들하고는 좀 다를 수 있는데요. 두 분 모두 엉뚱한 구석도 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한 번의 이혼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모습들을 아직 간직하고 있구나. 영숙님 성향에 대해서는 지난 제 영상에서 자세히 풀어서 설명드렸으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보통은 그런 게요. 오늘이 첫 데이트 날이고 다들 나름 긴장하고 있었을 텐데 상철님이 큰 실수한 거 맞죠? 차도 영숙님 차로 데이트 나가고 운전도 영숙님이 직접 하고 있는데 옆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다는 건 예의에서 벗어나도 한참을 벗어난 거죠. 이건 만국 공통입니다. 어디에서도 익스큐즈가 안 되는 마닝인 거죠. 아니, 운전하는 사람 배려해서 옆에서 말도 걸어주고 이런저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쥐어짜서 해줘도 부족할 판에 잠을 자고 있으니 뭐 어떻게 쉴드가 안 되죠. 물론 막 대놓고 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아쉬운 장면인 거죠. 그럼 데이트 분석하기 전 왜 상철님이 꾸벅꾸벅 졸았나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몇 가지로 정리해 볼게요. 첫 번째는 시차입니다. 상철님이 한국에 들어온 지 9년 만이죠. 거의 10년 만인데 그럼 시차에 적응 안 되는 게 사실이죠.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인 겁니다. 그리고 차도 없으니 여기 안동까지 찾아오는 그 과정도 힘들었겠죠? 캐리어 끌고 오면서 아마 기차든 택시든 버스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왔을 거라는 거죠. 그러니 다른 출연자들보다 훨씬 힘든 여정이었을 겁니다. 그래서 그런 본인의 상황을 조리 있게 잘 설명해 주면서 왔어도 그것 또한 하나의 이야기거리가 되고 상대방으로부터 더 안타까운 마음을 들게 하면서 오히려 호감도 상승의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좋은 찬스였다라는 거죠. 그렇지 않나요? 여자 만나러 이 프로그램 출연해 보겠다고 멀리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버스 타고 택시 타고 짐 끌고 여기까지 왔으니 여자 입장에서도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 좀 짠하잖아요. 안 그런가요? 거기 미국에도 반은 여자일 텐데 오죽하면 여기까지 왔겠나 싶은 연민도 들고 이런 역전의 황금 같은 기회를 굳이 영숙님 입에서 그냥 냈내하세요 라는 말을 들었어야 하냐라는 거죠. 뭐 예고 보니까 또 이 말도 본인 나름의 해석법으로 반대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. 여러분, 상철님이 어떤 분입니까? 제가 첫인상 성장 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의 감정, 본인의 생각 등을 잘 정리해서 입 밖으로 내뱉을 때 그 표현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뭔가 자꾸 하나씩 고장나시는 분이거든요. 좋게 말하면 서툴고 엉성하게 보이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개념 없게 보일 수 있는 겁니다. 즉 말에 군더더기가 없고 꾸밈이 없으며 솔직해도 너무 솔직하다는 겁니다. 근데 우리가 남녀 관계에서는 좀 약삭 빠르고 말도 입에 침 발라가면서 좀 애둘러치기도 하고 능구렁이 같은 센스도 보여주는 게 나중에는 모르지만 일단은 상대방 호감도 살 수 있고 또 긴장한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일종의 관계의 기술이라는 거죠. 근데 상철님은 직설적이고 직관적이고 하다못해 백치미가 느껴질 정도로 순수하다라는 거죠. 근데 여러분, 백치미라고 하니 어디서 들어본 말 같지 않나요? 제가 지난 영숙님 심리 분석에서 사용했던 단어인데 영숙님도 겉으로는 막 기센 여자, 똑부러지는 여자 같은 이미지를 보여주고자 하지만 정작 이런 분들이 남녀 관계에서 보면 백치미 끝판왕이라고 누가 조금만 추파 던지거나 호감만 표시해줘도 한없이 마음 약해지는 그런 스타일이라는 거죠. 오히려 겉으로 봤을 때 정말 이건지 저건지 알 수 없는 미스터리 같은 사람, 속된 말로 야가 빠진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. 대인관계에서 직설적이고 솔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상처도 쉽게 받을 수 있고 나쁜 남자들한테 걸리면 된통 고생하는 그런 스타일이라는 거죠. 그리고 반전 매력으로 귀엽고 엉뚱한 매력들도 충분히 많이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. 이야기가 잠깐 옆으로 샜는데요.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 이유를 보면요. 그렇지 않을까 합니다. 출연자들 모두 일반인이다 보니 방송 환경이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. 어딜 가든지 카메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죠. 밥 먹을 때나 커피 마실 때도 물론 상대방이 맞은편에 앉아 있어도 평소 쉽게 할 수 있었던 말들도 막 얼어버리면서 머뭇거리고 버벅대면서 전혀 의도치 않은 상황으로 전개될 수도 있는 거죠. 그러니 돌이켜 생각해보면
후회도 많이 되고 또 본의 아니게 아쉬운 장면들도 많이 연출하게 되는 거죠. 그만큼 일반인들에게는 촬영 환경 자체가 평소보다 더 큰 긴장감과 부담을 준다는 겁니다. 그렇게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돌아오는 영숙님 차 안에서 상철님은 이제 완전 무장 해제돼버리는 거죠. 방송 환경에서 벗어난 안도감과 편안함, 그런 릴렉스한 상태로 빠져버린 상철님, 그 깃털같이 가벼운 눈꺼풀 하나에 제 아무리 과거에 영광스럽던 하늘을 펄펄 날아다니던 미국 대학교 높이뛰기 대표도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닐까 합니다. 세 번째 이유는 본인 스스로 감지하고 있었던 영숙님과의 데이트 실패에서 온 심리적 허탈감과 무기력감에서 온 피곤함이 아닐까 하는데요. 이 부분에 대한 부연 설명을 좀 해보면요. 아마도 상철님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찾고 싶었던 여자 조건 중에는 제1순위가 일단 여자 입장에서는 미국으로 넘어가야 하니 우선 장거리 연애에 대한 편견이 없고 또 긍정적이며 밝은 분이 아닐까 하는데요. 그리고 2순위는 본인이 원래부터 마음속으로 찾고 있던 부엌에서 살림만 하는 여자 또는 주변을 두루두루 내조를 잘해주는 그런 여자. 두루두루라는 말 안에는 물론 형님, 형수님과의 관계도 신경 써주고 그리고 미국에 계시는 부모님과의 관계도 모두 포함된 거라 보거든요. 말 그대로 여자 혼자만 미국에 건너가는 거니 친정과는 멀어지는 거고 옛날 한국식 말로 그냥 그 집 귀신이 되는 겁니다. 미국집 귀신이 되는 거죠. 그러니 상철님 입장에서도 보면 그런 마인드의 여자여야지 집안이 평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철님에게는 이런 두 가지 전제 조건들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. 근데 이런 분을 과연 쉽게 찾을 수 있을까요? 당연히 힘들죠. 결정사를 통해서 만난다 하더라도 쉽지 않아요. 더욱이 상철님 돌싱인 입장이잖아요. 그러니 상철님 스스로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 봅니다. 지난 방송에서 상철님 그랬잖아요. 자기는 막 여자한테 자기가 좋아하고 있으니 자기를 좋아해달라고 그렇게 강요하고 싶지는 않다.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상대가 좋아해주면 좋은 거고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냐. 이 말도 기본적으로 스스로 막 자신감에 차 있어서 한 말이라기보다 상대에게 이런저런 상황을 강요할 수도 없는 본인의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차원에서 한 말이라고 봅니다. 그런 점에서 첫 인상 때는 외모 때문에 아마 영숙님을 선택했지만 자기소개 후에는 정숙님으로 바뀌었죠? 자기소개 후 다시 곰곰이 생각해보니 정숙님이 더 잘 맞을 것 같은 겁니다. 영숙님은 뭔가 세 보이고 또 아들 이야기하는데 효자로 키우고 싶지 않다. 그런 생각하면 여자 못 만난다. 나도 그럴 생각 전혀 없다. 이 말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. 지금 본인은 미국에 여자 데리고 가면 부모님과도 사이좋고 형제들과도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 그런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뜬금없는 영숙님의 그 발언에 더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. 그래서 안 그래도 찜찜했었는데 영숙님과의 데이트 때 한 번 더 물어보잖아요. 그래서 영숙님도 한 번 더 답을 해주는데 어째 상철님 표정이 더 생각이 많아 보이죠? 쉽게 말해 영숙님의 말이 그렇게 들리는 거죠. 나 너랑 결혼해도 부모님 문제로 나 힘들게 하지 마라. 나 그런 거 딱 질색이니까. 그래서 내 아들도 그렇게 안 키울 거다. 그러니 상철님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운 겁니다. 근데 이민 1세대들 절대 안 그렇죠? 여기 나와 있는 상철님도 마찬가지지만 타지에 있으면 특히나 가족들 간의 유대감이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거든요. 일 마치고 딱히 할 것도 많지 않아요. 그러다 보면 가족들끼리 더 의지하고 끈끈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. 주말에도 같이 모여서 밥 먹어야 하고 같이 음식 준비하고 그런 게 재미고 또 하루 일과거든요.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지금 해외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. 할 게 없어요. 자연스럽게 가족들하고 같이 보내는 시간이 늘 수밖에 없는 그런 생리인 거죠. 그런 영철님에게 영숙님의 말은 분명히 좀 많은 생각이 들게끔 했을 거라 봅니다. 근데 영철님은 이런 생각들을 버려야지 여기서 사람을 만나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먼저 카테고리에 정해놓고 사람 만난다라고 한다면 확률이 거의 제로입니다. 못 만나는 거죠. 먼저 두 사람 사이에 돈독한 애정 관계를 형성하고 나서 미국에 갔을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, 그리고 부모님, 형제들 이런 식으로 조심스럽게 관계의 폭을 확장시켜 나가야지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시켜 놓고 여자를 구하면 절대 못 만나죠. 요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? 당연히 남편이 그만큼 잘해주고 좋으면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처음부터 두 사람 관계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대뜸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을 어디서 구한단 말입니까? 그렇다고 막말로 본인이 외모도 장동건, 정우성급도 아니잖아요? 그래서 먼저 다 내려놓고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서로 간 애정도 돈독히 쌓아놓고 난 뒤 그 다음 문제는 차근차근 상의하고 또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점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상철님은 일단 그 가능성을 다
열어두고 알아보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. 그래도 영숙님과의 데이트 초반에는 분위기 좋았잖아요. 상철님 동물옷 이야기하면서 서로 농담도 잘 받아주고 분위기도 화기애애하고, 하지만 그 이야기 나온 뒤로부터는 말도 없어지고 뭔가 어색해하고. 근데 한편으로는 이 시점에서 이런 생각도 듭니다. 영숙님도 이혼 사유에 대해 정확하게 말하진 않았지만 고부 갈등이 있었지 않나. 본인 스스로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사람들 이해가 안 된다고. 근데 실상은 통계적으로 봐도 이혼하는 부부들이 가장 큰 이유가 서로 성격과 성향들이 안 맞는 게 제일 크잖아요. 물론 경제적 문제, 부부간 관계의 문제, 양가 부모님과의 마찰 등 많은 이슈들이 있지만, 그래도 아직까진 서로 성격 차이가 많은 게 사실이죠. 그럼에도 그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영숙님. 사전 인터뷰에서 결혼 생활에서 많은 갈등과 불화가 있었지만 아기 때문에 참았다라고 하는데, 그 갈등과 불화라는 게 고부간 갈등을 두고 말하는 건 아닌지, 아님 다른 이유라도 있는 건지. 한 달 동안 물과 이온 음료로만 먹고 버텼다라고 할 만큼 힘든 이유가 과연 뭐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, 사실 집안에서 반대라고 한 그 부분도 양가 모두 해당되지 않았을까, 저는 그렇게 유추해 봅니다. 그 근거로 자기소개 때 영식님이 그렇게 힘들었는데 다시 재혼할 계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영숙님이 첫 대답이 그거였죠. 아들을 효자로 만들고 싶지 않다.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겠다. 그러고 나면 나는 혼자가 되니 한 살이라도 적을 때 결혼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라고. 결국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겠다라는 그 말을 이유 중에서도 가장 먼저 이야기했었는데, 전 여기서 그 답이 있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. 그 다음 두 번째로 말한 게 혼자 남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했었죠. 상대방을 고려했을 때 뭔가 방송에서 말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지 않았을까? 물론 어디까지나 제 추측입니다. 만약 이유가 그렇다면 해외에서 살고 있는 상철님과는 좀 힘들 수도 있는 부분이죠. 그래도 희망적인 건 상철님의 첫 번째 조건, 장거리 연애, 그 부분에 있어서 영숙님은 충분히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합니다. 영숙님이 그렇게 말했죠. 사실 상철님 선택한 거는 미국이라는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상철님만 보고 왔다고. 그거 생각하면 못 왔을 것 같다고. 그래서 마음이 가는 대로 왔다. 영숙이라는 사람 입장에서 이 정도 말하는 거라면 일단 장거리도 문제긴 한데, 그 이전에 너를 알아보고 싶고 또 네가 좋아진다면 뭐 그까짓 것 한번 생각해보지 뭐. 그게 대수냐. 이런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자라는 겁니다. 근데 그 말 들은 상철님은 우선 이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 어떻게 노력해 봐야겠다라는 생각보다, 내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네? 그러면서 더 서먹해지면서 데이트가 끝나버리게 됐죠. 답답한 게, 너를 더 알아보고 싶어서 왔다라고 하면, 그랬구나. 고맙네요, 영숙님. 혹시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? 나도 그런 스타일인데. 그러면서 본인 어필도 해보고 최대한 상대의 마음을 얻는 데 집중해야지. 그래요? 그렇구나. 네, 이랬었시죠? 이게 뭐냐는 거죠. 제가 지난 첫인상 성향 분석 영상에서도 말했지만, 상철님은 우선순위가 본인 조건에 상대를 끼워 맞출 게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먼저 얻으려고 노력을 한 뒤 본인의 조건들에 대해 조심스럽게 타협을 보는 게, 그게 사람을 만나는데 더 효율적이지 않나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네요. 어쨌든 예고에서 보니 상철님 정신 차리고 영숙님한테 돌진하는 모습들이 나오던데, 다음 주 상철님의 또 다른 모습들을 기대해 보게 됩니다. 좋은 하루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